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의 한국은 1.9점을 얻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2.5점을 받으면서 한국보다 친밀도가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보도를 본 우리 국민들은 어이없어하며 우리도 일본에 관심이 없다고 분개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네티즌들은 이 시국에 이런 기사를 내보낸 언론을 비판하며 기사의 내용이 일본의 입장에서 썼다고 이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댓글 중에 눈여겨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근데 중국도 니네가 좋대?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게 표시한 일본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중국 군함 6척이 잇따라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정찰기 한 대와 함정 2척으로 대응하며 이들을 따라가며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3월 미야코섬 일대에 육상 자위대를 별도로 발족했고 4월 말에는 이 지역에 배치된 해상 자위대의 공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200km에서 400km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일본의 조치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의 항의에 중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혹시 중국 군함이 과거에 미야코 해협을 드물게 지나갔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여러 번 더 지나가겠다. 일본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 중국 해경 순찰함 4척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리들은 이들 함정에 일본 영해에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순찰함이 일본 영해에 침범한 것은 올해 들어 32번째로 일본의 경고 따윈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해역의 진입을 2006년부터 계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2012년 이후 꾸준히 센카쿠 열도를 진입하며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봄 시진핑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자 일본 안에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어획량이 3년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바다에서 오징어의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 어선이 오징어를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30일 올해는 동해 황금어장인 대하테 주변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잇따른 데다 야마토테 서쪽에서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조업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야마토테는 세계 3대 황금어장으로 한중일이 오징어 분쟁을 벌이는 곳인데 한국은 일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어선은 마구잡이로 오징어를 잡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의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려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발끈하며 거론되는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며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은 국가들에게 경제 보복을 일삼아왔기에 이 말이 공언이 아님을 많은 국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이 당장 보복할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가까워지겠다고 했지만 그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못된 짓을 시작하니 동생이 곧바로 따라 배웠다. 일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나 배상도 없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게 표현한 일본은 내년 시진핑의 방위를 해맑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잘 치러야 하고 한국 관광객이 안 가는 일본을 중국인들이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과 경제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일본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가까워짐에 따라 내년에도 일본 영해에서 고기를 마음껏 잡으며 중국 군함으로 일본 영해를 내 집처럼 드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포춘이 2014년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2013년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 출신의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282년 만에 비유럽 출신의 교황인데요. 그의 젊은 시절 직업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나이트클럽 경비원, 청소 관리인, 실험실 연구원. 어렸을 적부터 교황을 꿈꾸고 신학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인 케이스죠.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종교적 신념을 갖기 시작한 프란치스코는 교황이 되고 난 후에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기는가 하면 파리기후 변화협약, 미국 쿠바 외교 갈등의 국제 정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전임자 대비 성 베드로 광장의 헌금자가 20% 증가하였고 트위터 팔로워는 1800만을 돌파, 전임 교황보다 3배 더 많은 신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43개국의 가톨릭 신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톨릭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 프란치스코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지난해 외무상으로 지낼 때 교황을 직접 찾아가 일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이 교황의 이미지를 이용해 세계인들의 시각을 탈바꿈하려는 꼼수라는 의견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황 마케팅 전략인 것이죠. 일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젊은 시절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싶어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해 줄 것이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현실과는 완전 반대죠. 전쟁은 어리석은 오만함의 가장 명백한 표징.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송년 미사에서 한 명언입니다. 일본의 A급 전범인 기시노 노부스케 전 총리를 외조부로 둔 아베 총리는 그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죠. 교황 프란치스코가 일본에서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핵무기 사용과 전쟁이 얼마나 비윤리적인가에 대한 것인데 아베 내각의 정치적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전 세계적 언론들의 기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카톨릭 프레스의 보도를 보시면 일본이 교황 마케팅 전략으로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조차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주교인 가스야도 일본의 언론들이 아베 정부의 말을 확대해 전할 뿐 한국의 주장은 무시하고 있다며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주 목적이 핵무기 감축 요청 그리고 일본의 군비 축소를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교황의 방문으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바꿀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본에서 도쿄돔과 나가사키 야구장에서 미사를 주례할 예정인데요. 아베 총리와 나루히토 일왕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 피해의 심각성이 주목받을 것이고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쐐기를 박을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연구원은 지난달에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2000배 넘게 측정되었다며 일본 정부가 재오염에 대한 생각은 않고 한 차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 다시 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가 진행되기 직전 타이밍에 일본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거짓말들을 모두 폭로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방사능으로 얼룩진 후쿠시마를 깨끗하고 청렴한 교황의 이미지로 뒤덮어 2020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본의 꼼수가 이렇게 벌써 전세계로 확산되어 일본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결국에는 한국에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자국 기업들만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죠. 이렇게 재발등 찍기에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책과 의료 체계가 불편한 일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기 위해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입니다.
최종 판정자 숫자가 한국을 뛰어넘은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웃기는 글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보시면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온라인판은 한국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징병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세계의 비판이 있고 대량 검사를 하는 한국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어렵다고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연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를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요지는 한국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징병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공중보건 의사 제도 때문이다. 강제로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군대 명령하듯이 하니까 그 공중보건 의사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을 빼앗겨서 억지로 대량 검사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선진 민주국가 일본에서는 모병제를 하면서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한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약국에서 마스크를 배포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정도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오래된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제도가 이번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전체 가족들을 낙인 찍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거리낌이 없고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고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위해 계속 엉터리 증거를 들이댑니다. 한국에는 대량 검사를 직접 방문해 이동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증상이 나온 사람의 집이나 병원에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엄청난 의료진들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중보건 의사들이라는 거죠. 징병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임무를 수행할 젊은 공중보건 의사가 3,000명이 있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원래 북한의 간첩 침투를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고유번호를 할당한 것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로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며 이번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최종 판정자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해서 방문 점포명 등 모두 공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준전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량 검사 체제이고 개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 일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와 함께 일본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우성입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처음부터 대량 검사를 반대하고 도리어 회방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장 급한 응급조치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면서 협의서를 공동 발표하는 등의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국의 의료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폄하하려는 일본의 언론이 불쌍합니다. 한참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때인 2월 말경부터 일본은 이미 아우성이었습니다. 중증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라는 통보를 병원의 의사에게서 받았으니까요. 이 당시 아베 정부는 검사 대상은 최종 판정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중국의 지역을 방문했거나 37.5도의 발열과 입원이 필요한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국한한다 라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최종 판정자와 오래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밀접했느냐 아니냐는 의사가 판단했고 입원이 필요한 폐렴을 의심하는 것도 의사에 달려있어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특히 의료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희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료진들의 봉사를 폄하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네요. 일본은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